자, 우리가 지금 C 객체를 만들 때 이렇게 함수 반환값으로 만드는 거를 예전에 한번 이동생성자 만들 때 한번 함수 호출 관계를 확인했었는데요. 실행을 시켜보면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게 테스트 펑크 40을 호출했을 때 이제 여기 T 객체를 여기서 확인하고 여기서 만드는 거고요. 여기서 T 객체를 만드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반환하면서 여기서 T를 임시 객체로 만들 때 복사 생성이 아니라 이동 생성을 하는 거죠. 이 부분에서 이동 생성이 됩니다. 이동 생성되고 이동 생성되면서 기존에 있던 t를 널 처리해 줬기 때문에 여기서 t가 삭제되고 그 다음에 대입 연산을 하죠. 어디로 대입 연산을 하냐면은 c로 대입 연산을 하죠. c로 대입 연산을 하고 그 다음에 기존에 있던 이 임시 객체를 삭제하는 게 이게 이렇게 확인했었습니다. 여기서 확인했던 게 이 부분을 우리가 이동 생성자 만들 때 그래서 이 부분에서 복사 생성이 아니라 이동 생성하게끔 쉘로우 카피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하게끔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얘는 곧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메모리를 할당하고 그 다음에 메모리에 대해서 값을 복사하는 이 연산이 좀 성능 저하가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줄이자. 그냥 포인터 이동만을 통해서 쉽게 연산을 할 수 있는 이 부분을 우리가 배웠는데 여기에 덧붙여서 하나 더 개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꼭 이해해 주시고요. 저희가 이제 객체를 만드는데 A 플러스 B 이런 걸로 객체를 만드는 거죠. 이걸로 객체를 만들 때도 한번 실행을 시켜보면 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덧셈을 통해서 객체가 덧셈 함수가 일어나고요. 덧셈 함수를 부르고 우리가 덧셈 함수 내부에서 무엇을 했냐면은 객체를 만들었죠. 객체를 이때 만들었어요. 이때 RES라는 객체가 만들었어요. 이게 바로 RES 객체예요. 이제 어떻게 보면 RES 객체고 이 RES 객체를 반환하니까 임시 객체를 복사 생성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RES를 임시 객체로 복사 생성까지 잘 만들었어요. 여기로 복사 생성했어요. 이때는 복사 생성으로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RES를 삭제시키고 이거를 어디다 대입시켰냐? C에다 대입시켰죠. C에다 대입시켰는데 이때 무슨 대입을 했어요? 일반 단순 대입을 했죠. 이따 단순 대입. 단순 대입하는 부분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저희가 만든 걸 한번 확인해 보시면 단순 대입할 때 무엇을 했냐? set 데이터를 넣었죠. 이 set 데이터 자체가 얘가 임시 객체인데, 예? 임시 객체인데 객체 임시 객체인데 set 데이터를 하면 이때 set 데이터 자체가 어떤 역할이냐면은 메모리를 할당하고 메모리를 카피하고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보시면 이렇게 만들어진 임시 객체를 여기다가 대입을 할 건데 이때 딥카피를 한다는 거죠. 딥카피를 이 부분에서 얘가 이쪽으로 복사할 때 딥카피를 하게 됩니다. 예. 근데 얘가 삭제될 건데 어차피 함수 반환하면서 삭제되는 건데 얘 메모리 또 할당하고 또 딥카피를 하는 게 비효율적인 것 같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게 이동 생성자와 마찬가지로 이동 대입 연산자라는 게 생깁니다. 이런 임시 객체에 대해서 대입할 때 뒷카피가 필요 없다. 어차피 날아갈 거기 때문에 삭제될 거기 때문에 어떤 형식이냐면은
요렇게 형식입니다. 뒷카피를 하지 않고 그냥 임시 객체에 대해서도 대입할 때 쉘로우 카피 형태로 날려버리자. 이해가시나요? 그래서 임시 객체에 대해서 대입할 때 되면 임시 객체에서 대입 연산할 때도 뒷카피를 하지 말고 쉘로우 카피 형태로 우리가 이동 생성자 만든 것처럼 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런 형태로 쉘로우 카피 형태로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이동 대입 연산자를 만들지 않았을 때는 여기서 오퍼레이터 자체가 어떤 연산을 수행해요? 이 오퍼레이터 자체가 뒷카피를 수행하죠. 마지막에 대입하는 그 대입 연산자가 A 플러스 B에 대한 연산 중간 결과값 자체가 C에다 대입할 때 뒷카피를 하게 되는데 얘는 뒷카피죠. 이 연산 자체가 뒷카피인데 우리는 이 A 플러스 B에 대한 임시객체, 그 중간 결과값에 대한 임시객체를 R밸류로 삼아서 이 어차피 이게 R밸류잖아요. 이 R밸류로 삼아서 그냥 곧바로 단순 대입을 실행한다면 그렇게 쉘로우 카피 형태로 만들 겁니다. 쉘로우 카피로 이게 뒷카피를 이게 연산이 좀 많으니까요. 그거 좀 더 단순시키고자 이동 대입 연산자라는 게 나왔습니다. 그거 단순히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객체에 대해서 연산 결과에 대한 임시 객체가 생겼을 때 그 R밸류를 참조하는 겁니다. 어떤 걸 참조하냐면은 이런 연산 결과에 대한 R밸류를 참조해서 얘를 단순히 대입을 시켜버리는 겁니다. 확인해 보시면 대입 연산자입니다. 대입 연산자. 그래서 객체가 동일해요. 그래서 C 테스트 데이터 참조 넘기고 오퍼레이터는 들어가는데 R밸류 참조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갑니다. R밸류 참조, 임시 객체에 대한 R밸류 참조. 여기서 하는 게 동일하죠. dis.mdata를 rhs.mdata 쉘로우 카피 형태로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rhs.mdata 자체를 초기화해 준 겁니다. 그래서 이 컨스트를 빼고 그 다음에 리턴해서 현재 디스를 넘겨주면 이제 출력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는 이동 생성자 %가 두 개인 이동 생성자를 한번 정의를 해봤을 때 출력 결과가 어떻게 다른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확인해 보시면 이때 플러스 객체 만들고 플러스에서 뭘 만들었냐? RES를 이때 만들었어요. 어차피 RES 만드는 건 동일해요. 이때 RES를 만들고 그 다음에 임시 객체를 이동 생성자로 만들었어요. 이동 생성자로 만들고 이 RES 객체를 삭제시킨 다음에 다시 정리해 보면 RES를 이때 만들었어요. RES를 첫 번째로 만들었어요.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 만드는 게 복사 생성자를 만들었죠. 아니, 임시 객체를 이동 생성으로 만들었어요. 임시 객체를 이동 생성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때 어떤 연산이 일어나냐? 쉘로우 카피가 발생했죠. 쉘로우 카피 하면서 이걸 널 처리해줬고 그 다음에 얘를 삭제시켰어요.
세 번째가 얘가 삭제됐고, 그 다음에 RES 이제 임시객체를 어디다 대입할 때? C에다 대입하는데 이때 단순 대입이 아니라 이 임시객체에 대해서 R밸류 참조로 이때도 어떤 연산을 했냐면은 쉘로우 카피 형태로 연산했다는 거죠. 어떤 연산? 쉘로우 카피 형태로 이동 대입 연산이 이때 발생합니다. 요게 요겁니다. 이동 대입 연산 발생했다. 그러니까 디카피가 아니라 이때도 쉘로우 카피 형태로 복사를 했다. 얘가 어차피 날아갈 거기 때문에, 얘는 어차피 날아갈 건데 이거에 대해서 디카피를 하는 게 아니라 쉘로우 카피 형태로 복사를 해서 메모리를 할당하고 다시 메모리를 복사하고 그 연산을 줄이자. 그래서 단순히 임시객체에 대한 단순 대입에 대해서는 컴파일러가 알아서 이동 대입 연산자를 불렀다고 보시면 됩니다. 모든 대입 연산자를 다 이동 대입으로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확인해 보시면 뭐 A는 B 이렇게 했을 때는 위의 함수에 대해서는 일반 대입 연산자를 불렀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일반 대입 연산자 부르고 임시객체에 대해서는 이동 대입 연산자를 자기가 호출했습니다. 여기서 이동 대입 연산자 호출했습니다. 이거는 이동 대입 연산자, 얘는 이동 대입 연산자, 얘는 단순 대입 연산자 구분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단순 대입했을 때는 단순 대입 연산자, 함수에 임시객체가 있는 R밸류가 존재하는 임시객체에 대해서 대입할 때는 이동 대입 연산자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컴파일러가 이동 대입 연산자를 알아서 호출해 줍니다. 그래서 이동 대입 연산자를 저희가 정의하지 않으면 이게 자동으로 호출되는 거죠. 단순 대입 연산자가 그때 딥카피를 하게 되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라기보다 이제 더 안 해도 될 일을 더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부분, 이동 생성자와 이동 대입 연산자, 이게 이동 시멘틱이라고 해갖고 임시객체에 대해서 좀 더 성능을 향상시키고자 나온 겁니다. 이게 두 개가 다 사라질 임시객체에 관련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임시객체를 R밸류로 삼아서 곧바로 단순 대입을 실행한다면 이때 임시객체를 R밸류로 삼아서 단순히 대입 연산을 실행한다면 이때 이동 대입 연산자가 호출된다. 언제 호출된다? 임시객체가 R밸류로 삼아서 이쪽 R밸류로 삼아서 대입 연산을 실행하게 되면 이때 이동 생성자가 호출된다. 그런데 이동 대입 연산자가 다중정의 되지 않았으면 그때는 그냥 단순 대입 연산자가 호출됩니다. 근데 존재한다고 하면 이때 이동 대입 연산자가 호출됩니다. 그래서 이동 생성자와 마찬가지로 이동 대입 연산자가 어떤 거에 관련이 있냐? 임시객체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임시객체. 그래서 깊은 복사를 하지 않고 이제 딥카피를 하지 않고 쉘로우 카피를 하는 것처럼 알메이마 쏙 빼갖고 연산 부하를 줄이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C++11에서 임시객체에 대한 좀 해결책으로 이동 시멘틱이라고 나온 것으로 어떤 게 나오는 것이냐면은 이 이동 생성자와 이동 대입 연산자 두 개로 구현된 겁니다. 이동 시멘틱은 이동 생성자와 이동 대입 연산자로 구현된 겁니다. 이 두 가지가 뭐 때문에 나왔냐? 곧 사라질 임시객체에 대해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조건에서 이게 이제 호출되는 건지 여러분들이 꼭 이해하셔야 됩니다. 네, 다시 한번 코드 보시고 호출 관계 보시고 단순 대입 연산자, 이동 대입 연산자 차이점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